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홍달의 12태도와 12책임 39번째 영상입니다. 예, 6책임 영적 도덕성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얘네요. 예, 뭘까요? 꼭 달을 탐사하는 우주선 같죠?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왜 나오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영적 도덕성, 인테그리티, 진실성, 도덕성. 우리가 이제 도덕 얘기를 하면은 뭐 도덕군자,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도덕과 양심 얘기하면 진지해지죠. 그래서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체에 도덕성이 있다. 그것도 또한 이 화학적으로 울줄화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육책임, 이밀도 공부를 종료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탁을 받는 대피 섀도우를 극복하고 잘못된 정보를 받는 거죠. 진정한 근원에 대행자로서 깨어나는 과정이고 우리의 이제 몸은 이 뱃살 용기라는 뜻입니다. 용기인데 뭔가를 담는 경납하는 용기인데요. 이 뱃셀에는 선박 함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 뱃셀이라면 우리의 의식은 보이죠. 항해사겠죠. 이 함대를 우리가 이끄는 우리는 사령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탭스트리도 알아보고요. 또 이에 꾸러미 선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자아 훈련에서 훈련을 못하게 되면 필사의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랑을 깨우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고립되고 또 고독해지고 소외된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영적 진실성, 도덕성, 이 물의 속성을 갖고 있죠. 물 엘리멘탈 속성을 갖고 있고 이 진실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궁핍되고 부족하다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슬픈 얘기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메가를 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가 메가를 깨웠답니다. 마가가 메가를 깨웠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나토 동맹을 깨면서 유럽과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완전 레프트인 대통령인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뭐라고 오늘 얘기를 했냐면 에, 아, 이 메가가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합니다. 이 메가가 자유진영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자신이 레프트인데 자유진영의 레프트인데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쏘와 손을 잡는 이런 형국 속에서 이렇게 메가와 대치 국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구해야 된답니다.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secure, our future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해야 된답니다. 유럽의 다크플라워 격자들이 흘렀죠. 그 이후에 유럽이 거의 초토화돼서 거의 망하기 직전인데, 1200조를 풀어가지고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풀어서, 정부의 돈을 푼다? 세금을 푸는 거죠. 어디에? 군사비 지출을 강행하겠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그래서 이쪽과 대치 선에 서겠다. 전세가 이제 전 세계가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바이 유로비언 팔아버리는 데입니다. 바이 유로비언 그러니까 이미 망했는데 누구 때문에 장래일 때문에 망했는데 에, 이제 팔아버릴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진실과 거짓 게임을 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 이 진실을 조작한 이 거짓 그룹들이 또다시 자신들이 진실이라 우기면서 은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프리덤 티칭이 제가 이제 본래의 성경이었다.
오리지널 성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 훈련이 들어갔는데 실제 우리를 지키는 실드는 진리의 방패입니다. 진리의 방패다. 진리의 방패고 그리고 진리의 방패 안에 프리덤 티칭과 하탄트리 오라 티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로 완전히 무장하는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진리의 방패를 에, 앞세워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에, 재밌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측면들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들을 좀 더 분명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양극성 게임에서 완전히 이제 선진 문물이라고 할까요? 선진 문물을 통해서 예, 라이트죠. 라이트가 올바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른쪽이라는 선진 문물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다면 사실 이 레프트는 저가의 물량 공세 그리고 물량 공세, 그리고 인권,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인간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극성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속 안에 있는 이 핵심 내핵 그룹들이 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겉에서 보이고 있는 겉으로는 레프트 라이트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 안에 있는 핵심 세력들은 이 안에가 완전히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 상대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극성을 지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아스에서 지금 딜레이 돼서 계속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이 이제 딜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일이 왔는데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이 로하스로 우리가 이제 아틀란티스 고대의 격자 이 로하스로 잘 이사를 했다. 아리아스 프로덕션 잘 이사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이 활성화가 진행 중이다. 어떤 활성화냐면 DRT하고 관련된 이것이 이제 공유되었는데 예전에 이거 프리덤 티칭 가르침이거든요. 디바인 에, 디바인이라고 써놨네요. 신성하고 올바른 질서, 그 다음에 신성하고 올바른 타이밍이라는 이것들이 이제 공에 새로운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예시아는 이제 빨리 이것을 공유하고 트랜스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이후에 아팠답니다. 플루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아팠고 이사한 이후에 그리고 지금 회복 중이고 그리고 몇 주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딜레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내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빨리 돌아와서 일에 복귀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번역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다음 어, 예샤가 회복되는 대로 돌아오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DRO, DRT 좀 보고요. 그리고 플루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덕분에 두 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플루를 가져왔냐면 이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 구조입니다. 바이러스 구조인데요. 얘는 막 이 박테리아 파지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를 죽이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바이러스 구조인데 얘네들은 뭐냐 하면은 유전 물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만 있다는 겁니다. 유전 정보만 있다는 거는 이제 DNA 정보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포들은 DNA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소포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이 세포 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만 있다는 거예요. 유전 정보만 요 안에. 그래서 여기 지금 다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스파이크가 있어가지고 세포에 딱 달라붙게 되면은 이 다리 이제 떨어져 나가고요. 얘만 쑥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와 소포체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물질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는 건 의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FA도 이거를 도구로 씁니다. 아, 인간을
이렇게 소멸시키고 싶은 전략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에, 당연히 FA가 쓰는 다크 플라워의 다크 의식이겠죠. 추락한 이 어둠의 의식들을 심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거는 낮은 의식에 감염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내 안에 높은 유전 정보에 의한 높은 의식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얘를 오버라이드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쉽게 이긴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의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FE가 어떤 바이러스를 유행시킬지 모르는 상태에서 낮은 의식에 감염돼서 우리는 잘못된 화학적 물질을 만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체가 교란이 되고 자율신경 교란, 면역 체계 저하 따라서 결국 이제 질병과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는 바이러스는 의식만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은 의식에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실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약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 지금 나와 있는 바이러스 치료자도 10%도 안 되고요. 실제 이것을 투여한다고 해도 안에서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바람에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내 면역과 싸워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왁진 전략이라는 게 가짜라는 거죠. 결국은 약이 없는 거를 약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왜 플루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에,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너지 때문에 아픈 건데, 높은 에너지가 들어와서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가 없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예. 저는, 제가 아픈 것들을 보면은, 뭐, 인간이 아플 수 있는 모든 걸 다 아파봤던 그런 것 같거든요. 예, 어제도 밤물 자료 정리하느라고 꼴딱 새고, 오늘도 이제 발이 하도 냉동이 돼가지고, 예, 그러더니 이제 오늘 이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약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지식, 정보, 의식으로 버티는 거지만, 속된 말로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죠. 그냥 병원 안 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얻게 되면 두려워지고 두려우면서 이 병원 신세를 지면서 똑같이 신세를 져도 내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용하는 거하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병원에 가는 건 완벽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에너지 때문에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지속적으로 예샤의 신체적 변형을 위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서 계속 그 워크숍이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좀 빨리 회복을 해서 돌아오는 길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보고요. 어, 여러분들 오늘 의학적인 패러다임 시프트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간이 아플 수 있는 걸 다 아파본 것 같다. 한 15년 동안에, 15년, 20년에 걸쳐서 이런 것 같은데, 이거 뭐냐 하면 지구상에도 똑같이, 지구상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구도 아픈 겁니다. 지구가 아픈 건데, 아프다는 건 뭐냐? 우리 다크플라워를 정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인간이 추락해서 할 수 있는 꼴사나운 모든 짓을 할 수 있다. 모든 짓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딥 스테이트 그리고 섀도우 정부들이 하는 가버먼트들이 하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섀도우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봐줄만 하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밌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인간이나 행성이나 그리고 이 뭐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다 똑같다. 우리 완전히 깜빡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리더십들도, 추락한 리더십들도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치지 못하니까 완전히 거짓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포장들을 하고 나오는데, 시시각각으로 말 바꾸는 거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에서 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론 아저씨가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감히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협박하고 달래고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는 것들이 재밌다. 인간의 의식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는데요. 그걸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여유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divine right, 여기 divine right order, 예, divine right order입니다. 신성하고 올바른 질서. 그리고 이거 신성하고 올바른 타임에 대한 모두를 위한 그래서 이 히어로익 가능성입니다. 영웅적 가능성들에 대한 성취를 선언하는 게 이 루시의 코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크리스토스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FA 아젠다들은 한쪽만 좋은 아젠다, 자기들만 좋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윈윈하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너를 죽여서 내가 산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모든 곳에 있는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 대한 이 베네핏 이익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인류의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지 않다. 쓴다고 해도 말뿐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든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군비 경쟁이 이미 병창 기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어가지고 열심히 무기들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단일 옴니폴라 미국 중심의 이제 단일 극을 이루고 있다가 지금 다극 체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다극 체제로 가면 사실 유럽은 망했습니다. 망했고 중미러가 될 텐데 이 셋 중에 우리 어느 밑으로 들어가느냐? 우리는 이미 여 밑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 미가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어느 밑에 우리가 대단한 민족인 겁니다. 서로들 우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밑에 있어도 우리는 FA 밑에 있는 거고 지혜롭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나의 영웅적 자아를 지금 깨우는 것, 루세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 루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루세가 이 에카시아 코드의 내해 코드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내해 코드고 12, 12 형판, 12 우주를 12 카타라 형판을 상징합니다. 내해 코드입니다. 이게 에카시아 내해. 그래서 에카시아는 신의 영, 신의 불꽃, 신의 씨앗의 삼일체의 상징이고 그리고 루스의 12기둥은 코스모스 우주 시계이면서 상승 통로이다. 이게 상승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는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 시간대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사람들은 올바른 소리는 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 시기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세상이 원칙과 질서를 얘기하는데 왜 가난해질까요? 왜 이 필멸 망해가고 있을까요? 예,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성한 질서에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더를 얘기를 할 때 주문 아닙니다. 오더. 명령, 주문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뜻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더를 보시면은 주문 명령, 근데 이제 질서, 도리, 이치, 제도, 그리고 우리가 에메랄드 오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제 가디언들의 체제, 성직자들의 위계, 수도회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사, 동맹까지 이렇게 오더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오더라고 했을 때에는 도리, 질서, 도리, 이치, 제도 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얘기한다. 그래서 유니버스 우주는 제가 이제 보편성의 우주다. 그리고 보편 법칙, 그리고 보편 성부 아버지를 얘기한다. 우주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FAD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경적 표현이어서.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는 질서의 우주다. 예, 질서와 조화가 있는 체계로서의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 우주 안에 유니버스 우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왜 오더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이제 도덕을 얘기하는데요. 이 도덕성을 얘기를 하는데, 도덕성이라는 건 우리가 원칙, 원리, 질서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도덕과 양심을 지켜서 우리가 청렴해지고, 이 결점이 없고, 정직해진 상태로, 고결해진 상태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좀 더, 믿음하고 관련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해서 we trust in epi, 우리는 에피를 믿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다섯 번째 책임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네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면의 신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 도덕성을 깨우는 것. 이 도덕성은 내 안에 크리스토스가 깨어나면 이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적으로 이건 또다시 물질화된다. DNA 활성화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이 들어온다는 거는 DNA가 치유되는 겁니다. DNA가 치유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DNA에 의해서 물리적 DNA에서 화학적 DNA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도덕성의 실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스타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관념론적이거나 형이사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덕성의 실제로 물질화된다. 우리가 의식이 물질화되는 메커니즘을 계속 배웠는데요. 탄트리 오라 티칭에서도 우리가 그 에피모한테에서 어떻게 의식이 발현되는지까지도 배웠고 증기 레인보우 플라즘에서 플라즈마까지 그 외부 창조의 플라즈마로 드러나는 과정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것도 배웠죠. 그래서 이 트랜스덕션 에너지 변환하는 순서 그러니까 외부 창조계에서 이 라이트 바디가 네, 이 라이트 바디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드를 거쳐서 여기 이제 실드가 우리가 지금 종족 실드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고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추락했기 때문에 이 키론이 망가져 버리게 되고 머카바가 스피니 역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엑시 톤 라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 수직 라인 있죠? 이 라인도 다 뒤틀어져 버리고 형판 왜곡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개인 호가체나 이 차크라 이 자우선 라인들이 다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방사할 수 있는 이 방사체 그리고 이 경락 에너지 흐름들이 다 이제 막히게 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DNA 육체 상태가 돼버리면서 홀로그램에 현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외부 창조계에서 여기에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의식입니다. 지금 이 카타라 12 카타라 센터가 다 하나의 의식들이 다 게이트고 의식들이 실제 물질화되는 과정들 이것을 이제 방해하는 것이 에, 미아즘 입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아즘 입자라고 했지만 다크플라워죠 뭐. 근본 생명력 전류들이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근본 생명력 전류들이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이 근본 생명력 전류들이 흐르면서 카타라 격자에서 이 12차원의 마하라실드 신성한 청사진이 그대로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12 카타라 12 그 우리 라이라가 추락을 하면서 여기 이제 단절이 돼버리죠. 블랙 심장으로. 그래서 우리 사고 형태에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머카바장의 왜곡과 형판의 왜곡 그리고 에너지장들의 왜곡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이제 경락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강한 핵력, 양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여기 다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곡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과 입자라는 이제 좀 양자역학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파동과 입자다. 그러니까 예전에 파동인 줄 알았던 게 입자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전자하고 관련돼서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가 입자인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파동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은 입자가 파동이고 파동이 입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입자로 아원자 입자 레벨까지 사실 정화 테크닉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원자가 되고 아원자들이 모여서 다시 이제 입자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분자, 원소, 복합물로 번역이 된다. 결국 이제 의식에서 전류에서 이렇게 현현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 DNA 형광과 이런 현현한 육체의 렌즈들을 통해서 홀로그램에 현현한다. 미아즘 입자에 의해서 미아즘 자체가 여기 보시면 에너지 플로우를 차단하죠. 그리고 팬텀 섀도우 자아를 만든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행성에서 계속 미아즘들을 확산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전혀 상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쐐기 이제 실패를 하게 된 항성 활성화 주기 우리가 이제 행성이 항성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한 것이 사실 2017년 이게 안 좋은 일이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일어나는 노미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완전히 내부 창조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에너지 플로우를 이런 것들이 차단하고 인위적인 에너지 플로우를 만든다. 이게 이제 다크 전류입니다. 다크 플라워. 이게 블랙홀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들 이 팬텀 섀도우 자아를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의식의 힘 공부하면서 우리는 의식을 확장시켜서 이걸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토스를 갖고 있답니다. 씨앗을 갖고 있는 거죠. 씨앗을. 그래서 당신을 위한 질문에 답변을 해줄 누군가를 외부에서 찾는 것을 멈춰라. 그러니까 도덕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외부의 의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는 걸 멈추랍니다. 누군가 답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란 얘기죠. 누군가 해결해 줄 거라고, 뭐, 종교 아젠다들은 그 구원자 아젠다 때문에, 의존성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강화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믿고 다 맡기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활달하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믿고 맡겼을 때 얼마나 자유한지에 대한 체험들은 각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spiritual integrity, 도덕성, 제가 처음에 이제 진실로 번역했다가, 진실 이제 출수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 거짓하고의 좀 그 뉘앙스 때문에 이제 도덕성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근원의 대행자로 아는 것. 내가 신의 대행자야. 그러니까 FA는 이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팬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팬텀이 하는 것을 통해서 진실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가 근원의 대행자야 라고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근원의 대행자는 개별적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나 어떤 텍스처, 그 다음에 어떤 난제가 있을지라도 긍정적이고 재미있고 어린아이 같고 마음이 넓고 담대하고 죄책감이 없는 경험적 상호 관계들을 얻기 위해 설계된 이게 엔젤릭 휴먼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또 마음이 넓어서 이해심이 넓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그 다음에 이런 guilty, free 죄책감 느끼지 않는다. 모든 경험 안에서 상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얻고 있다라는 우리의 어떤 중심이 잡혀 있는 그런 가치관과 태도를 보여야 할 때인 거죠. 그래서 의식에 축적하는 경남 용기다. 당신의 조상과 다차원의 자아에 대해 알고 믿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미루고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더 적게 이루기 위한 진행 과정에서 본질적이다. 당연하죠. 우리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올라가면 근원이죠, 사실은. 근원이고, 다차원의 상위 자아들에 의해서 연결을 통해서 끝없이 의식을 다운로드 받고,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원치 않는 것들을 더 적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영원한 기쁨,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렇게 의식을 담는 용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의식은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팬텀 섀도우 자아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고, 팬텀 섀도우 자아가 좋아하는 게 뭐냐? 얘네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크고 좋고 이쁘고 깨끗한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온 건 만지기 싫고, 작은 거는 냅다 갖다 버리고, 오늘 그 일론이 그 폴란드 대통령한테 스몰맨이라고 했습니다. 뭐 만난 새끼야 이렇게 욕한 거죠. 스몰맨이라고. 시끄러 꺼져. 그러니까 에너지 없는 애들 싫어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유럽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스몰맨. 우리는 빅 자아를 얘기하는데 말도 험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네들이 이렇게 크고 좋고 예쁘고 깨끗한 것만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멋지게 꾸며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을 완전히 과학기술, 지금 뭐 AI, 로봇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그것을 더 진보시키기 위해서 이제 광물과 돈이 필요한 거죠. 예, 돈들이 그냥, 줄줄줄줄 빼 나가고 있습니다. 예,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 의식이 모여서 팬텀 의식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FA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쌀똥 보고 내가 더럽다고 하거나 내가 무섭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고의 평양된 심리는 절대 의식을 확장할 수 없다. 그들이 의식이 확장이 됐다면 모두 인류를 이롭게 하는 윈윈 게임을 했겠죠. 하지만 어느 한쪽만 이로운 게임을 하고 있다. 전체 질서 원칙을 버리고 있고 기다릴 줄 모르고 급하고 이게 급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호흡을 느리게 하면서 좀 더 사고를 느리게 하고요. 행동을 아주 디테일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이런 것들만 취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미 내 몸은 섀도우 다크 전류로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똥이 더 더러운 겁니다. 근데 밖에 있는 거 보고 더럽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섀도우 다크 전류를 이해샤가 보고 왜 했는데 타르에 끈적끈적하고 냄새도 나고 찐득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왜 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유액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밖에 있는 거 보고 유액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이거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가치관을. 내 안이 더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썩고 더러운 것들을 볼만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 좀 더 판단 없이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원의 대행자로서 여러분들의 면모가 어떠해야 되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소망과 야망, 우리가 이런 야망이 있는 겁니다. 디자이어 앰비션이. 이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 테피스트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 테피스트리는 뭐냐면은 인생을 테피스트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 테피스트리를 바꿔야 된다. 예. 테피스트리가 다채로운 색실로 짜놓은 직물, 벽걸이, 융단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이게 뒤에서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짜고 엮는 직물만큼 나타나는 색깔이다. 우리는 이렇게 직물로 짜져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위빙이라고 하죠. 이렇게 엮여 있는 어, 가방들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엮여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엮는 거, 뭐든지 그것이 자기 색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진료다, 물질이고 실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를 엮는 것도 그렇고요. 빈물질을 엮는 것도 그렇고, 그 물질을 가지고 엮어서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세계는 이미 존재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미 그 세계는 이미 과거로부터 기운을 쌓아왔고, 그 세계는 존재의 특정 방식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신성한 그러한 방식들로서 적극적으로 유지된다. 예. 그리고 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략히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 깨닫지 못한 일부 KS2R들에게는 그러니까 크림틱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그룹들이요. 예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 팀들이 스피커 2, 3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스피커 2에 거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페이스F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런 정당한 통로, 예,
rightful passage입니다. 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런 통로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다. 예, 필수 과목이다. 그리고 시간은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때도 이제 다 되어 갔는데 지금은 뭐 더한 거죠. 이것이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은 뭐 불교의 만다라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탄트리오라 티칭에서는 코드 같죠. 예, 코드가 다 이게 암호화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엮여져 있는 이게 다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내가 만들어낸 색깔이 나의 진리라는 거죠. 나의 의식 수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아름다운 직무를 짜낼 수 있는지가 우리한테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가로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예, 이렇게 돌아가는 거 C줄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게 날줄이라고 하는데 이 짜는 걸 보면은 이 날줄을 다 이렇게 엮어놓고 새로 이렇게 엮어놓고 이 이제 색을 갖다 집어 넣는 겁니다. C줄을 여기다 이렇게 왔다 갔다 엮어가지고 이불도 만들고 뭐 장식품도 만들고 옷감도 만들고 이게 배 짜는 여인이죠. 예, 배가의 상징입니다. 예, 배 짜는 여인들이 동서양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술을 놓고 술을 놓는 것도 여성들이 이제 술 놓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배틀을 통해서 배틀의 상징은 내 안에 시즐 날줄을 엮어가지고 나만의 색깔의 예,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입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옷 입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의식을 또 반영한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킹스맨이 왜 양복점을 운영합니까? 그래서 이 이태리 사람들, 천주교, 뭐, 이 하여튼 바티칸들이 뭐냐면 원단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옷은 이제 디자인도 훌륭해야 돼, 디자인도 이제 내 핏에 맞아야 되지만 원단 갖고 싸운다. 그래서 귀족들은 좋은 원단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배 이렇게 거친 것들은 이제 뭐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차별 의식들 그대로 드러내지고 있죠. 근데 실제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시줄과 날줄을 엮어내는 나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레스 진전 발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방법들은 쉴드에 변이 되지 않는 측면들의 기회와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내 의식 중에서요. 못된 의식에다 밥 주지 말고 내 안에도 선하고 착한 의식이 있잖아요. 거기다 계속 밥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향하는 것이 향하고 바라보고 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다 있는데 우리는 계속 나의 악함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쉴드 안으로 깊게 프로그램된 인생에 대한 변이된 측면들과 무릎 꿇는 접근 방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쉽게 FA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게 FA면 우리는 그걸 물은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지는 겁니다. 섀도우한테 지고 FA한테 지고 그들이 뿌리는 가짜 두려운 정보에 두려워하면서 무릎 꿇는 거죠. 이 변이된 측면들에 대해서 계속 밥 주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더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얼만큼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높은 aim high, 더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정관의 바퀴가 스키마죠. 스키마장을 정화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에피메랄 3번층에 해당하는데, 3번층은 에피메랄 5개 층 중에서 결정적인 열쇠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유전자 덮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유전자 덮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의 바퀴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모든 치유의 시작이다. 그래서 정관, 자아의 주권과 자아의 파워, 자아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책임 이런 거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깨어나면은 실제 나의 태도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 매너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더 큰 선함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FA의 아젠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된 대로 우리는 살아왔고요. 그리고 나 또한 그 두려움에
그런 측면들을 더 바라보면서 밥을 주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선함이 있고 내 안에 올바름을 아는 직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 올바른 일, 옳은 일, 정당한 일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착하게 살라고 해 착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자기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못된 짓을 방치하게 되면 계속 못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다시 우리 부모에서 나에게로, 나의 자식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유전자 계보, 리니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의식 상태에서 죽는 거는 그만큼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다음 생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구에 그만큼의 에너지를 뿌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조상과 다차원의 자아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이루고 원치 않는 것을 이루지 않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쉴드에 변이되지 않는 측면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나한테 남아있는 선입입니다. 완벽하게 약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선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선함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믿고, 그리고 기회와 시간과 공간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죠. 시공과 물질이 하나이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의식적 선택을 통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라면 실드가 69%가 변이되어서 비크리스토스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736개 중에서 14,000개가 변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드에 변이되지 않는 측면들,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크리스트 주파수를 작동하고 있는 이런 상태, 끌어들이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적지만. 그래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면의 신근원, 내 안에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요. 올바름에 대한 내재된 기억 때문에 있다는 거죠.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면 그 찜찜해지는 겁니다. 이 찜찜한 상태로 계속 갈팡질팡 내버려두면 계속 우리는 의식이 추락하게 되고 다크플라워가 여러분들 바이러스라는 게 전파력이 있잖아요. 의식이잖아요. 의식의 에어입니다. 퍼져나갑니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태도는 육체기은 물의 속성이지만 의식은 에어란 말이에요. 에어는 증기이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속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신체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체 기능 펑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을 때 찜찜함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혼란스러운 생각들과 불편함을 만들어내면서 신체 기능 등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래서 역지사지 해보고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좀 더 나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아파트를 수리하게 되고 실드를 정화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선택하지 않고 이런 찜찜한 상태를 방치하는 거는 반드시 필멸의 길로 나를 이끌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행동을 내가 했다면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서 결과에 대한 향유, 공유 이런 거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서로 공유하고 서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때론 약간의 격려를 받는 동안은 아프지 않다. 누군가 가족 중에 나의 아픈 거를 들어주거나 뭐 위로해주거나 아니면 있어준 사람이 있으면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병이 낫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하면서 외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감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자신을 치유해주고 있지 않다 이거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외부 전문가를 갖도록 훈련되어졌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선택장의 상태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살피고요. 눈치를 보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만의 에너지, 자신만의 홀로그램 마스터가 되려고 한다면 당신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를 자신이 판단을 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정보를 가져오는 상태.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상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교수, 의사, 박사 같이 이런 전문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예, 또 외부 전문가가 당신이 되기 원하는 것이라면 티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출어람한다고 스승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스승과 항상 그 종속적인 관계, 권위적인 속박 아래서 그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스승도 죽고 그 제자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학상장이라고 해서 그 스승과 제자가 함께 커나간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진리에. 서로 크는 겁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스승도 크고 제자도 크고 그래서 스승이 크지 않으면 제자는 추락하겠죠. 제자는 고여 있거나 마찬가지로 제자가 성장하지 않아도 스승은 고여 있게 됩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고 둘 다 함께 추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학 상장의 가르침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 티칭 교육 측면에서 우리가 코크레이션 공동 창조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사실 이 교육은 힐링이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저희 블로그 그 카테고리를 교육과 그 학문이었는데, 제가 건강과 의학으로 바꿨습니다. 또 의학계에서 알면은 뭐 뒤집어질 일이지만, 일단은, 전체가 힐링하고 관련되어 있는 티칭 가르침이기 때문에, 건강과 의학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바꿔서, 좀 더, 근본적인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디언 자료를 공부를 해도 힐링에 포커스를 안 맞춘다고 하면은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현재 외부 전문가들은 명예, 성공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대부분 추락했다. 그들의 물질의식은, 물질적 의식은 공식 현실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현대인을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전면에 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류적 인싸가 되고 싶은 그래서 주류적 삶을 동경하고 극단적으로 현대적인 것들만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박사, 교석, 의사, 선생님, 심리상담사, 과학자 등 전문가의 권위를 전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의존하는 그룹들은 그들의 낚시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거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믿지 않고 외부 전문가가 되려면 스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스승도 의식이 낮죠.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스승도 정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주어졌던 옛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계속 디벨롭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승도 제자도 같이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진리를 내면의 신 가르침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은 이 스승이 주는 이 권위에 항복하는 그룹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존되어 있고 또 편하죠. 스승이 다 가르쳐주면. 그리고 간편하죠. 그리고 숭배 심리를 통해서 속박과 억압 배틀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디언 그 워크숍들에서 했던 얘기들은 이제 편집한 자료 매뉴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스승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 없다라고 지금 가디언 자료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자 스승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티칭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면 본인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티칭한다고. 스승인데 우리가 스승이 없다라는 극단적인 없어도 된다라는 건 극단적인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3차원적인 접근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집단 의식에 대한 부정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 윗사람 섬기는 거 싫어해서 위계 질서를 부정하다 보니까 이제 스승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승이 자유로운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 하는 거죠. 저도 이번 생에 제대로 없어서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샤와 가디언 그룹 만나가지고 진짜 가르침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다가 또 이제 같이 하게 되고, 지금은 뭐 더없이 기쁘죠. 이에샤의 그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작은 습관부터 큰 프레임까지 다 느끼게 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알물 확장하는 거 안에서 내 안에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내 밖의 스승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샤의 어떤 면모를 보면은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다르게 그 꼼꼼함, 배려심, 뭐 이런 거 다 느껴지거든요. 예, 그런데, 예, 뭐, 겉으로만 옷 입는 걸 보고 뭐, 뉴에이지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내 밖에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 느낌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자기의 직감과 외적인 판단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가디언 자료를 만나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스 자아는 내 안에 있건 내 밖에 있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제 자아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에고가 힘을 내고 스스로 치유한다는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를 셀프 케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에고가 완벽하게 나의 상의자와 싱크로의 권한을 넘길 때 완전한 맡김과 이 섬김으로 들어가는 궁극적 치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냥 모두 다 과정입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는 겁니다. 스승을 부정했다, 인정했다, 싫어했다, 좋아했다, 뭐 다 과정인 겁니다. 예, 겪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스승은 물질적이고 의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인자 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승 부정하는 거는 에고와 부정적인 섀도우는 언제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한 의식성에 대한 개념, 자신의 순수성과 순수한 의도에 대한 자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대를 부정하기보다 의식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의도에 접속하려고 하다 보면 관계들이 뭐 극단적으로 깨지는 형태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예, 본인들이 이런 물질적 의식, 이인적 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학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이러스도 공부하고 이제 DNA도 공부를 하는데 이제 현대의학적인 부분이요. 그 다음에 한의학, 자연의학, 대체의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과 세균 바이러스의 얘기를 하고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외부의 원인이. 그리고 약과 수술로 처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꾸 위기를 조성해서 제약산업하고 자본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섀도우의 흐름을 알려면 자본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다들 전 세계가 지금 다 유대 자본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메르츠 가문 또 뭐 유명한 가문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영국이 졌습니다. 유럽이 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의 흐름을 보면 잘 보이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시스템들이 제가 이제 다 여기에 손을 뗀 이유가 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 힘을 못 쓸 정도로 다 돈들이 버렸고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이렇게 영업 전략을 쓰지 않으면 유명세를 탈 수도 없는 거죠. 언론에서 그래 틀어막아 버립니다. 다 카르텔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대로 방송했을 때에도 로비 안 하고 무슨 에이전시 계약 안 하고 했는데 뭐 5천만 원 계약에 뭐 방송 출연 몇 번, 인터뷰 몇 번 이런 게 짜지고 다 외모 관리하면서 계약하고 움직이거든요. 지금은 더 하겠죠. 지금 몇 억 될 수도 있습니다. 억 단위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깜빡 속는 거죠. 텔레비에 누구 나왔어. 그래서 그 사람 인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를 숭배하는 에너지가 결국은 상업적 이런 전술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 자연의학, 대체학으로 넣어버리면 일단 이제 약과 수술이 좀 질리거나 이것이 치료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안 사람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내인과 외연에 있다. 그래서 외부의 원인도 있고 내적인 원인도 타고난 것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외부의 원인도 있고 두루두루 봅니다. 그래서 기와 혈이 다 막혔다. 그래서 이제 기혈을 뚫는 약이라든가 기지력을 보강하는 한의학적인 개념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모두가 이게 어느 그러니까 한 다리만 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다리를 치료하면 다른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게 사실 전인의학으로 가는 거거든요. 전인의학은 전체를 다 이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윈윈처럼 모든 신체 장부가 더 좋게 해야 되는데 의사가 하나에 꽂혀 있기 때문에 신체 어느 한 부분만 치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혈액이 산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과 암 발생이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뼈에서 빠져나올 때 나오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뼈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혈액이 산성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칼슘이 빠져나오는데 그거를 약을 먹고 여성 호르몬 뼈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약을 먹게 되면은 오히려 뼈에서는 안 나오지만 혈액은 산성화돼서 암 발생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딜레마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이롭게 하는 우리가 힐링을 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어느 우리가 뭐 신체가 우리가 몸이 죽을 때 간 하나 망가져서 죽고 폐 하나 망가져서 죽지 진짜가 다 망가져서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에너지상은 전체적인 완전한 생명, 전인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적 시스템에 이제 회의를 느낀 그룹들이 셀프 케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자기 병은 자기가 병을 고친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셀프 케어의 개념도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다 안 갖고 계신 거죠.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관점들이 미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속이 딱 좋습니다. 속아 넘어가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 철학, 개념들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케어로 가야 되고 전문적 능력과 의지에 한계 봉착하게 된다. 자기가 하다 보면 정보와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전문가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라고 하던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노력해봤자 1년밖에 더 못 산다는데 그냥 놀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죽겠다 이제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셀프 힐링, 자아 힐링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질병의 원인은 도덕성의 추락으로 인해서 DNA의 유전자 변이가 가져온 거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레인보우 주파수를 호흡으로 가져와서 그리고 테크닉을 통해서 이런 유전자 덮개를 열어버리고 그리고 유전자를 회복하는 다크플라워 전류를 씻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높은 단계의 테크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아젠다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플라즈마의 연꽃 계화와 결국은 밝은 꽃 정원으로 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저의 어떤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저의 논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완성 논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이 정도 개념은 완수를 하셔야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도 다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게 발전 단계이기도 하고 성장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확언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원숭이처럼 날뛰는 상태의 마인드 공간에 들어가 있다. DNA가 다크플라워로 미쳐있어서 그런 겁니다. 의식이 추락해서. 지금부터 영원히 10억 개의 질문을 해도, 무슨 많은 질문을 해도 답을 얻지 못할 거다. 미친 상태에서는 절대 뭔 짓을 해도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3차원적인 틀 안에서 차원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변함없이 계속 대담 없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스케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이 아니라 12차원 유니버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코스모스, 더 나아가서 에피의 유리아 세계까지 이렇게 스케일을 키우지 않으면 너무 뻔한 질문에 뻔한 답밖에 우리는 얻을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우리의 한정성, 이런 유한성,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미함, 스몰입니다. 저 아침에 이게 너무 기억이 남네요. 미미함, 왜소함, 옹졸함, 빈약함. 영어는 뭐라고 써 있었죠? 예, 예, 리미티드 니스. 우리 여기 있네요. 스몰 니스. 스몰 니스라고 썼네요. 그냥 계속 이런 걸 믿는 겁니다. 나는 초라하고 왜소하고 옹졸하고 빈약하고 이걸 왜 믿습니까? 영웅적 자아인데 우리가 한정되어 있다. 이 안에서 쫌생이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렇게 지금 전 세계를 휘둘고 있는 두 남자처럼 허풍 떨면도 안 되지만 이렇게 초라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숭배해야만 하는 더 크고 중요한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은 우리가 즐기려고 채택한 사고방식이다. 그들은 숭배하는 거죠. 돈을 숭배하고, 기술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화성을 숭배하고, 그래서 화성 가기 위한 숭배에 즐기는 겁니다. 그들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우리가 무서워하고 죽상을 쓴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즐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즐겨야 된다. 이게 저의 논조가 됐습니다. 우리도 즐겨야 된다. 쟤네들도 즐기고 있으니까. 섀도우는 즐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왜 오래된 패러다임을 재인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의학부터 셀프케어까지 패러다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근원과 영원한 자아는 우리 존재에 내재된 의식의 내적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제 DNA에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의식의 내적 통로입니다. 결국은 의식으로 소통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UAG가 유행시키거나 선택받은 아주 채널링 메시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FM 메시지들이. 그렇게 누군가 선택받은 자들에 의해서 뭔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의식으로 우리는 최고의 의식 상태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의식으로 소통하는 거다. 모든 연결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관점에 타당한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한다. 이건 영원한 거죠. 크리스토스, 씨앗, 원자도, 에카시아도 영원한 거고 에피의 선물들도 다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 3D 현실의 본질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이것이 본질, 우리가 엔젤릭 휴먼을 보고요. 지금 3D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 걸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하는 유일한 권위를 대표한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한다.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영혼이라는 관점,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유일한 권위를 대표한다는 거죠. 이 신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믿기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정리한 거니까. 그래서 영원이라는 관점, 무한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한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빅입니다. 빅자입니다. 스몰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유일한 권위를 대표한다는 거, 신자아를 깨웠을 때 이걸 우리는 입증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신자아를 깨어났다면 당연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손해를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숭배할 필요가 없고요. 이 오래된 패러다임은 재인식해서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근원과 영혼과의 연결은 당연히 의식을 통해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떤 통신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모두 존재한다.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난 인디고팅 구성원들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바타 리시, 다른 크리스토스 집합제들 사이에 통신에 대해 좀 더 분명히 명확할 필요가 있다. 아바타 12차원, 그 다음에 리시 5밀도, 3밀도, 5밀도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또 정체성이 있죠. 에너지 매트릭스부터 에카베카, 더 그 이상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통신을 받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통신을 받으면 의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걸 믿고 따르면서 나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거에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통신들을 사용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들은 종종 우리에게 이해의 꾸러미와 같이 다가옴으로써 통신을 개시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해의 꾸러미 뭘까요? 갑자기 이해 안 되는 게 술술술술 이해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해가 나의 파워로 깨어나가지고 나의 선택과 행동을 바꾸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선택함으로써 그걸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셔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다.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을 더디하기 때문에 의식의 확장이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자아가 빛날 수 있는 지각의 베일의 개방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 자체가. 그래서 신뢰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를 사용하기로
캐석, 마인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억들을 되찾을 것인지 결심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기억들을 되찾는 것이 의식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의식 수준만큼 기억들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부 창조기의 기억 아니면 또 내지는 뭐 내부 창조기의 뭐 판클레아 기억, 파나 코알레타 기억 아니면 파나 콜레라 기억까지 계속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억이 이게 기억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생 기억이 이건 이제 FA의 덫에 걸려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생에도 기억을 삭제된 상태에서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지금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린 반드시 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기억하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엔젤릭 휴머인지 다 까먹고 살았는데 이걸 기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 경로를 통해서 연결이 이루어지고 외부의 신을 찾던 기질은 영혼의 실제가 완전한 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은 채 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걸 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파리부터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영혼의 진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3차원적으로 누구와의 실제적인 물질적 연결을 상상하게 되고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연결하면은 물질적 실제적으로 누군가 만나거나 꿈에 나타나거나 누군가 찾아오거나 만나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이 깨어나는 건 어떤 환상도 없고요. 어떤 계시도 없습니다. 저들이 이제 환상을 조작하고 계시를 조작하고 이미지를 조작하고 그래서 이미지를 계속 주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제 휘둘리게 되는 거죠. 청각, 뇌파 조작까지 연결되는 참사를 불러온다. 우리가 3차원적으로 자꾸 사고하고 물질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거를 의식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만남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덫에 걸리게 된다. 내면의 신가의 지각의 베일의 개방이라는 지금까지 인지되지 못했던 것을 인지하고 보고 알게 되어 이해가 확장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지 범위가 내적으로 에너지적으로 확장되면서 의식 확장이라는 더 높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학의 발전 단계도 내 것처럼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정리한 이 이론이지만 여러분도, 아, 맞다, 이런 거였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네, 보이지 않을 것들을 인지하고 보고 알게 되고 이해가 확장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해가 확장되지 않다면은 마음이 스몰해지는 거죠. 미미해지고 스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꾸러미를 선물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래서 개인의 마인드를 사용해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고 누구였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일 건지 앞으로 세닥이 후손일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에페의 후손일 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시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멘토와 여기서 이제 today를 썼고요. now를 썼는데 오늘 아니죠. 오늘 아니고 현재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멘토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라. 위에서는 스승에 대해서 의존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간하고 보내라고 하잖아요. 이 결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멘토하고 멘티의 관계가 교학 상장의 관계, 윈윈의 관계, 코크레이션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멘토와 멘티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믿고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서로 당당한 마음으로 서로 돕는 관계로 만나야 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상업적으로 뭐 정신과나 심리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도 결국은 제자리인 경우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스승 찾아 천리길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 다 없어졌죠. 인터넷으로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 주고 만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처참함과 함께 멘토 멘티 관계도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나의 크리스토스다라고 상상하라. 내가 크리스토스라면 나뿐만 아니라 너 또한 크리스토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윈윈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인간관계 못 맺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토스의 공간으로부터 결정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론성을 선택하는 그 마음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서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누구도 싫을 사람이 없고 함께하면서 서로 윈윈의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매 순간에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나의 크리스토스는 어떻게 응답할까라고 물을 수 있는가? 이론성을 놓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원의 고요 평정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나? 응답 질문을 하고 질문을 답 받고 행동하는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들이 몸에 배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는 이론성을 놓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이론성을 왜 그러냐면 이론성의 공간 자체가 여기가 전지전능한 공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알의 공간입니다. 이론성에 물으면 답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줄 모르겠다? 이론성에 묻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신과의 연결이 약해서 그렇고 끊어져서 그런 거니까 반드시 그 커넥션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신뢰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들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곳인 영적 도덕성의 토대이다. 여러분들 이 도덕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선택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거. 먼저 자신의 선택을 신뢰를 해야 되고요. 또 서로의 간의 인간적인 신뢰도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거죠. 당신의 근원과의 연결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라.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원과의 연결을 신뢰하는 걸 배워야 자신의 선택들을 다 존중하고 신뢰하게 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도덕과 양심을 버리는 일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가? 활성화 테크닉을 하고 있는데 에, 올바르게 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했는지, 활성화를 제대로 했는지, 테크닉을 제대로 했는지 자신한테 묻고, 그리고 또 외부에 묻고, 그러니까 안과 박을 나누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한테 묻고 있어 라고 확신을 하는 것도 섀도우의 그림자 안에서는 그것이 이제 왜곡이고 잘못일 수 있기 때문에 안에도 묻고 밖에도 묻고 두루두루 하는 겁니다. 편견과 판단과 구분 없이 이때저때 가르지 않고 여기저기 가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나한테도 묻고 밖에도 묻고 도반한테 묻고 멘토한테 묻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나는 나의 의지, 의도죠, 의도. 의도, 취미, 취지, 의지, 의미를 얘기하는데 확고하게 행해진 이 열의가 있는 집중된 이런 에,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어는 이런 뉘앙스 영어라서요. 영어가 이런 명사의 의미와 형용사의 의미까지도 있는데 형용사의 의미를 보면 뉘앙스 더 느낄 수가 있죠. 확고하게 나의 의도가 있다. 이거 확고하게 행해진 겁니다. 신의 의도가 있다. 신이 확고하게 행한 겁니다. 신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열의가 있는 겁니다. 신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게 그럼 나의 의도도 정말 그러냐? 그걸 믿고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결과가 괜찮게 나왔냐? 컴아웃 괜찮게 나왔냐? 분명하게 나타났냐? 나는 뭐 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그거는 다시 모든 걸 수정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에너지의 효율성의 법칙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영적 도덕성으로 행동하기로 지금 선택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영원한 자아를 신뢰한다. 행동하기로 우리는 선택하는 거고요. 나의 영원한 자아를 신뢰한다. 그래서 잠깐 이거 보고 갈까요? 보고 갈까? 오늘 제가 이 화분 광환이라는 말 얘네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이거 따끈따끈한 3월 5일자 만들어진 말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었고요. 한국에서 퍼날는데 정말 정보가 없는 말인데 꽃가루 때문에 이 태양에 고리가 생겼다라는 사진이 찍혔다라는 거 완전 레인보우죠. 제가 이거 보고 와 이랬는데 이게 무지개 고리라고 해서 빛의 회절 간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상의 이상 현상이 일어난 거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가 그룹들이
이거다라고 정의를 해줘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레인보우 주파수들이 활성화되면서 기상, 자연,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것을 기존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지금 일본의 간도 지방 도쿄 위입니다. 위에서 찍혔던 사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 그룹들이 나와서 주면서 화분 광환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찍혔답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 사이트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타고 들어가가지고 검색하니까 없는데 세상에 너무 기막히죠? 이렇게 보였다고 하니까 지금. 이건 일본 사이트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 간도지방에서 여러 군데서 찍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월 달에 꽃가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충고를 주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렇게 찍힌 거라면은 정말 레인보우 전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본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현상인지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데 이거 안전 천국으로 가는 이런 레인보우 런에 대한 이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 코드 중에서 이 레인보우 링이 있거든요. 이 레인보우 링 때문에 제 가슴이 설렜습니다. 레인보우 링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게 칼레 옥세타 봉인들 핑크볼이요. 핑크볼이 이제 예샤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 하얀 부분을 통해서 차원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봉인들이 열린다라는 것이 큰 겁니다. 이 옥샤테 봉인이 열린다는 게 우리가 카타라 형판을 뚫고 지나가서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레인보우 레이가 들어왔잖아요. 레이 광선입니다. 그 다음에 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저장소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전이 플랫폼 이름인데요. 전이 플랫폼 우리가 지금 저장소에서 레인보우 저장소에서 전이 플랫폼 2에서 벗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크리스탈 동굴들에서 판클레아 전이 챔버 여기 활성화됐잖아요. 그 저장소도 활성화되고 혹시 이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라면 에스파 타라타 모카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인보우 저장소를 활성화하고 있고 우리가 크리스탈 동굴들도 이 컨트라타타 모카바거든요. 모카바 봉이들이 열리는 거는 그만큼 주파수가 들어와서 활성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코드 4는 나중에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실버 승리, 그 다음에 골드 실버, 플래티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플래티넘 에스파타라타 승리의 씨앗, 이 주파수가 활성화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예, 컨타르가 코드도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칼레 옥샤타 봉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퀀텀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카바 두 개, 바이베카 모카바입니다. 이 모카바가 모카바가 보이셔야 돼요. 모카바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있죠? 예,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바카 모카바입니다. 이 안에 이제 야륜이 두 개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야륜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카타라 꼭지점들입니다. 이 안에 이제 봉인들이 풀리는 거죠. 이거 정말 자세히 보니까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이게 블루죠? 핑크 안에 있죠? 이 안에는 핑크가 밖에 있고요. 블루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약간의 색깔이 다르고 또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보다 더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또 핑크고 블루고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크로스되는 지점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봉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베카는 적어도 만들어야 적어도 만들어야 우리 1미터를 나갈 수가 있거든요. 1미터 나가고 우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 다 모카바란 말이에요. 이게 다 모카바 활성화되는 거라서 이 온 에스파타라타 모카바를 타야 우리가 궁극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 여기로 먼저 이제 퀀타 타라타, 퀀타 에스파 타라타 이게 모카바 이름입니다. 근데 이 퀀타르와가 시작입니다. 이게 프리덤 티칭 가르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거였고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오늘 이제 믿음하고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좀 오래됐지만 이거 이렇게 해놨네.
지금 이해샤가 믿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샤가. 예, 이해샤가 믿는 이론에 대한 얘기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샤는 뭘 믿느냐? 우리가 we trust in FE도 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결국 도덕성에 대한 부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자가 있다는 걸 믿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해샤가 믿는 이론이 있답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theory는 이론이 단순히 무언가에 대한 일련의 아이디어들이라는 것은 들이라는 것은 여기 빠졌네요. 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자신을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을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야 됩니다. 가디언 자료를 공부하는데 너무 무감각하게 공부를 하면 좀 재미가 없죠. 이게 자신을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나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이데올로기들은 간단히 창조와 코스모스의 이론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런 탐구가 재밌어야 됩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가 보유자로서 우주를 여행하는 이것이 재밌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영적 진실을 선택할 파워를 가지고 있다. 계속 파워죠. 2밀도 파워, 이제 3밀도 넘어가면 이제 파워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지금 파워를 억압하고 있는 잘못된 신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델피의 성전에서 델피 섀도우에서 우리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멍청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웅적 진실을 선택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웅적 자아를 깨어나는 것이 핵심이고 영웅적 자아는 반드시 신성한 질서와 신성한 타이밍을 아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영웅적 잠재력들이 받아들여지고 embraced 되고 육성되고 널시되고 유지되고 sustain 되고 현현 manifest 된다. 그래서 이 파워를 깨어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가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그러니까 통로를 여는 겁니다. 연결을 연다. 신근원과 연결을 연다. 의식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신근원과의 통로를 연다. 통로를 통해서 계속 주파수가 들어오면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인류를 스타더스트로부터 목적의식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로서 이런 뷰 전망하기로 선택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연못 찌꺼기라고 합니다. 이게 고인물 녹조르더라고요. 펀드 스품이. 야비하고 쓸모없는 남자를 얘기합니다. 이거 FA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기서 길러진 존재로서, FA가 기른 거죠. 기른 존재로서 전망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간주되기로 선택합니까? 어떤 이론들을 믿는 것에 대한 이런 초이스 선택들은 우리들 각자에 속한 것이다. 누가 어떻게 뜯어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잠재력을 고취하는 이론을 선택한다. 본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잠재력, 나의 가능성, 영웅적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그렇게 영감을 주는 그런 이론을 선택한다. 저는 스타더스트의 원리와 스타더스트의 이론을 믿습니다. 여기서 believe in을 썼는데요. 이거는 확신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런 걸 확신합니다. 예. 트러스트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트러스트보다는 좀 약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들로부터 만들어졌다. 별들로부터 왔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선호도이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해샤 공부한다, 이해샤를 존경한다 하면은 이해샤의 생각도 여러분들이 알고 참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디언 자료들의 전반에 걸쳐 서로 엮여진 인터리브는 우리가 엮여 있는 거 있잖아요. 시줄 날줄처럼 엮여 있는 거 상호 간에 서로 엮이는 겁니다. 모든 정보들이 엮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련의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는 적절한 정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퀴드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지성 있는 고찰 숙고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인텔리전트 컨시더레이션 고찰 숙고하는 거고 생각해보고 선택된 사고 주슨 소트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삶이 안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합한 congruent 액션, 적합한 행동을 해야 된다. 상황에 맞는 적합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에, 리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하는 그런 상태, 자신의 사고로 선택하는 상태가 함께 따라올 때
의식이 물질 현현이 일어나고, 의식이 물질 현현이 일어나죠, 당연히. 현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창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창조의 메커니즘들. 음. 그래서 우리가 또 추수에 나왔습니다. 잘 선택할 때, 감사의 뜻 인정하는 거죠. 인정해서 현실은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여러분들이 해피 스마일 못하고 있는 거는요. 뭔가 지금 감사가 안 되고요. 잘 선택하지 않았거나 하늘에서 현실이 인정하지 않아서 뭔가 배워야 할 숙제가 있어서 계속 죽상을 우거지 죽상이라고 하죠. 우거지 죽상을 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잘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웃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가디언들과 함께 작업하는 커다란 영광과 특권이 있고 영원한 생명 아젠다에 대한 봉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에 나온 그 메시지인데요. 똑같이 지금 10년, 25년 동안 예전에 한결같이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또한 가디언 자료의 티징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본인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진화되어 되려는 우리가 뭐냐면 영원하고 진정한 자아들, 영원하고 진정한 자아들이라는 거예요. 일인 의식의 아름다운 실크 파동들. 우리가 의식은요, 아주 부드러운 실크 같은 그런 파동들이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해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한테도 정말 특권이고 영광이고 선물입니다. 가디언 자료를 볼 수 있는 거, 또 번역할 수 있는 거, 또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거, 이 모두가 축복이고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샤 마음에 좀 접속하시고, 오늘 공부했던, 태도, 책임이죠. 6책임, 영적 도덕성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잘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